네, 남편 외도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네, 이 우울증이 지금 네. 좀 흔합니다, 그죠? 네. 예,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음. 지금은 아주 이제 흔한 어떤 정신의 병이라고 할까요? 네네. 마음의 병? 예, 그 정도로 이제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우울증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살면서 이제 기혼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네. 많이 힘들죠. 예. 예. 힘들어하시는 힘들어요. 분들도 많이 예. 계시죠. 네. 꼭 외도뿐만이 아니라 음. 뭐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음. 이게 중요한 거는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사는 사람은 다 힘들다. 예, 그냥 살아있는 인간은 다 힘들다. 네 맞아요. 죽은 아. 사람은 안 힘들겠지. 네. 예, 사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아이고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왜 사나? 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 왜 태어났나 내가? 아이고 내가 이 새끼랑 왜 살아? 어. 또 내가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 든다고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도 네. 다시 또 일어나요. 그걸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뚜기처럼. 네. 네. 아이고 왜 사나. 그런데 옆에 애 뛰어들면 아이고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살지 이러고 또 애들하고 놀고 네네. 아이고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남편 탁 들어오면 아이고 저 새끼 내가 죽이지 못해 산다 이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네. 왜 사나 이러다가도 남편도 배고프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이 새끼 밥 차려주려고 사는구나 또 이렇게 또 움직인단 말이야. 네네. 그런데 이게 왜 사나 라는 생각이 만성적으로 쭉 하는 경우 있어요. 계속. 뭐 3개월 이상.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다라고 이제 병까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우울증 병까지 됐을 때 이 감정이 어떤가요? 뭐 죽고 싶죠. 그냥 죽고 싶다. 슬프고 슬프다. 공허하고 이게 이게 제일 깊은 상태는요. 네. 멍해져요. 멍해진다. 슬픈 건 그래 좀 나. 네. 슬픈 그래 눈물도 좀 나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근데 이게 멍해진 상태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예, 마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뭐 움직이긴 한데 좀비가 찍고. 예, 나도 모르게 창문 앞에 서 있고, 뛰어내릴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예, 그 좀비 같이 막 멍해질 때 있어요. 예, 그 완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 네네. 그 이제 혹자들은 이제 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도까지 멍해지면 이제 중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감기처럼 좀 흔하고 흔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이게 계속 깊어지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높은 데서 멍하고 아래를 보고 네네. 이게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는 좀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욕구의 좌절이에요. 욕구의 좌절? 예. 이 10사람이면 10사람마다 다 살고 싶은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네. 예. 이게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간은 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네네. 인간 사회가 이렇게 약간 시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다 네. 유기적으로 삽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톱니바퀴 역할을 부여된 게 그게 소명이에요. 너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 속에 살아라 라고 그걸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인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욕구 자체가 좌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좌절됐을 때. 네네. 그게 뭐 역할이 좌절되기도 하고 역할을 네. 찾지 못하기도 하고. 좌절되거나 예. 찾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원하는 게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남편이 뭐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새끼가 계속 늦게 들어와. 뭔가 좌절되는 거야. 예, 그런 욕구의 좌절. 욕구의 좌절. 예. 이제 그 욕구의 좌절이 또 더블 바인드 돼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난 자유롭게 살지 못해. 예. 한쪽에서는 그거 삶을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삶은 기다리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이게 더블 바인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한테 사랑을 원해. 그러지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네네네. 예, 그런 거죠. 네. 예. 나는 즐거운 일을 하면 안 돼. 난 즐거움을 기대해서도 안 돼. 뭐 이런 것들 근데 인간 다 즐거움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즐거움은 바라는데 나는 이제 즐거움을 원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게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막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 멍해지고. 멍해지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상담 오시면요, 제일 먼저 심리치료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네. 맘대로 살아라부터 시켜야 돼요. 예. 남 눈치 너무 보지 말고 마음대로 좀 살아보세요.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또는 어떤 삶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의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내가 욕구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딱 리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내가 막 신나게 뛰어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맨날 혼냈어. 못 나가게. 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신나게 즐겁게 살 때마다 혼나는 일이야.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제한적 신념으로 가려지는 거죠. 네. 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사업에 망했다든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그 새끼한테 배신을 당했다든가 그럼 내가 마음껏 사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를 마음껏 이렇게 실현을 이렇게 네네.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딱 그렇죠. 가려졌을 때 그렇죠. 어떤 신념이 생겨서 네네. 이게 더블 바인딩이 된다. 네네. 아, 그래서 즐거운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가치유법이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아, 네네. 이게 여러 우울증의 원인들이 있지만 지금 남편 때문에 지금 내가 우울한 경우에 네. 좀 포커싱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첫째, 네. 남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남편한테 기대를 하지 말라고요? 예, 예.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홀로코스트 사태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왜 죽어가는지 관찰을 해보니까 희망을 품고 사니까 죽더래요. 네. 그래요? 전쟁이 끝나기를, 독일군이 우리를 안 죽여주기를, 가스실에 안 들어가기를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죽더래요. 의외로 우리 막 희망 얘기하면 막 되게 막 좋아 보이잖아. 그쵸. 근데 그 희망 때문에 죽는 거야. 예. 그러면 희망을 안 가지면 뭘 가져야 되죠? 내가 스스로 실현하는 목표를 가져야죠. 실현할 수 있는 목표. 네네. 아,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네네. 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보다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과정이 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을 품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남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라. 네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원하는 걸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싹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살겠다. 무엇을 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아웃풋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그 남이 나한테 뭘 해주기만 기대하지 말고 네네.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그 어떤 사랑받고자 하는 것들, 뭐 네. 예쁨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가 실현하면서 살겠다. 네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 네. 네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죠. 예. 내가 지금 우울하다? 내가 지금 뭐 왜 사나 생각이 든다? 왜 사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네. 죽지 못해 산다 이 말이 또 맞는 말이야. 예, 그 말이 또 맞는 말이라고. 네. 왜 사나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할 때 삶에서 가장 만족스럽겠습니까? 그게 당신의 소명입니다. 네. 예. 그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대하는 거 싹 내려놓으시고요. 왜 사나라는 생각보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라에 집중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예. 나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자가치유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라고 집중할 때 네. 이분들 머릿속에는요. 그래도 별 하고 싶은 게 없을 거예요. 하긴 이게 좀 네. 이렇게 축 처져 있으실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하지 마시고요. 네.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이거 하면 재밌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 뭐 설거지야. 그거 하나라도 좀 즐겁게 해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즐거운 일이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야. 네.
그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야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 우울증의 반대말은 즐거움증입니다. 아, 우울증의 반대말이 즐거움증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조증이라고도 얘기해요. 아, 예, 조울증. 예, 네. 예, 조증. 네네. 예, 예. 막 이렇게 막 동동동 떠 있는 거. 예, 약간 노홍청실 같은 느낌. 예.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동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왜 우울하냐면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머릿속에 5감정이 살아가요. 예, 5가지 감정이 뭐냐면 네. 즐거움, 슬픔, 분노, 혐오, 불안 이렇게 5가지 감정이 살아가는데 네.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죽어 있는 거라고. 네. 예, 얘를 안 쓰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머릿속에서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감정을 사용하는 건요 심리학에서 능력이라고 해요. 아, 감정을 사용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네. 그래서 불안장애 있는 사람 있죠? 네. 그분들은 불안한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 지금 우울증이죠? 네. 우울한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안 쓰고 있어요? 즐거움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내가 즐거운 거 못 찾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한 거라고. 그러면 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약간 미친놈처럼 예, 설거지도 막 하고 예, 또 뭐 즐겁게 하고 예,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제 반문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죠. 네. 어떤 사람이든 왜 사나라고 생각은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나, 아유, 씨발, 내가 뭐하러 살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살면서 다 한다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예.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좀 힘들고 축 처지는 와중에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건강한 것이다. 네,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찾고, 네, 해야 할 일이야 많겠죠. 뭐 이렇게 뭐 샤워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거지, 청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지라도 좀 즐겁게 하려고 좀 노력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노력이 있어야죠. 예. 예. 그럼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의 나이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예. 애 나이. 나이요? 예, 예. 아, 자녀의 나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여자의 인생은요. 이 자녀와 굉장히 많이 결부가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엄마는 더 그래요. 네. 아이가 없는 경우, 네. 기혼 여성이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 네. 또 아이가 예를 들어 갓난아이인 경우, 예,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 아이가 뭐 대학생인 경우, 이거 완전히 다르죠. 아이의 나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네. 그때마다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럼 아이 육아에 내가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못하면 이제 산후우증이 걸리는 거야. 예, 애들이 좀 초등학생 됐다. 그러면 이제 내 자아실현을 꿈꿔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보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예,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또 즐겁게 해보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대학생이다. 예, 그러면 이제 애들 다 키워놨잖아. 네. 예, 엄마의 롤을 포기하고 이제 순순히 이제 애들 다 큰 이후의 그 인생 후반전을 또 준비하시면서 그 후반전을 어떻게 즐겁게 살까를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아이 다 키우고 나면요 행복할 것 같죠? 많은 여성분들이 그래요. 애들만 다 컸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네. 난 맨날 놀러 다닐 거야. 이게 아니 그게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애들 다 크고 나면요 이제 빈둥지중으로 와서 또 이제 우울증 걸립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또 어떻게 사나. 예. 이 자녀 나이에 맞춰서 좀 인생을 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즐겁게 사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네. 예. 자, 우리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남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2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생각하세요. 3번째는 즐거운 일을 찾지 말고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세요. 4번째는 자녀의 나이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요거를 좀 설계를 해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울증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저렇게 희희낙낙 놀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겠다. 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도저히 의욕이 안 선다. 상담 오셔야죠. 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원인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를 안 하고 계셔서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기대. 예. 아, 제일 잘못된 기대가 위로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다. 예. 남편한테? 네네. 어... 위로받고 싶다 생각하는 순간 바로 우울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서 한 우울증에 대한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요. 내가 상대한테 기대한 것을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자꾸 기대를 좀 내려놓으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 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위로를 받을수록 아픈 사람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요 위로받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기대하는 걸 싹 내려놓으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은 이제 편안히 합니다, 그죠? 예, 말은 편안히 하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이렇게 편안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체는요. 예. 저도 사실 다리 앞에 서봤거든. 예. 저도. 예. 네. 굉장히 뭐 십수년 전이지 뭐. 예. 저희 와이프 만나기 전에 그 굉장히 막 진짜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신 가서 약도 먹고 그리고 막 그때 막 알코올 중독도 막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네네. 그때 우울증을 이겨보려고 알코올에 또 빠졌던 거죠. 그때 막 왜 사나 막 이러다가 유서도 써놓고 다리 앞에도 서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은사님을 만나가지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상담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 제가 경험해보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보면요, 뭐 없어도 사는 게 재밌어. 애들한테 가가지고 방구이라도 넘어가 막.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웃고. 예, 그게 애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원래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삶의 과정에서 잘못된 학습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게 학습이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시 그 숨겨졌던 능력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외부의 기대를 끊으시고요. 네, 저 또한 극심한 만성 우울증을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넘게 알았었는데, 네, 선생님한테 네,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매우 건강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저 또한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극복이 정말 가능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전문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스스로 해보시고 안 되실 때는 꼭 전문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서 4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사나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경주 선생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우울증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신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 글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블로그 주소는 아래 그 더보기란에 있고요. 이게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네. 예, 꼭 이렇게 우울증에서 꼭 해방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